김재원 선생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으시네요. 정말 할아버지 사랑이 넘치십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 이제 제2부 순서로 회장님 배영수 회장님의 인사말 간단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두 분 신인상 수상자께서 화면도 보이지 않는 구석자리에 앉아가 지금 너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두 분 다 이조경 우리 선배 회장님하고 우리 김재훈 선생님 학위 장관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조경 선생님 술 한잔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근데 골대기 지금 빨간 그리고 이태곤 선생님도 축하드리고요. 저는 인사말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열매가 절로 떨어지듯 개종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정수입니다. 마산 경남대학에서 백나우 교수님의 수필반에 수필 치료를 받고 있는 배종길입니다. 서로 추울기라고 뭐 이래가지고 옷을 두껍게 입고 와가지고 또 뜨뜻한 방에 이 더운 분위기 있으니까 조름이 와가지고 제가 제대로 이야기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이치기 심사위원장님 안 오셨습니까? 아니요. 병원에 계셔요. 병원에 계십니까? 예. 우리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이 위원장님께서 저희 그래 갖다가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의 대신 좀 드려주시죠. 감사드리고 저희 부족한 거를 갖다가 시민수장적으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6.25 때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6.25 전후를 참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천사유업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동년배 대중들이 계시지만은 참으로 나가가지고 내신 마련하고 애들 공부 시키는데 거기에 좀 몰입을 해가지고 다른 거는 되돌아보면 연연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 우리나라 살인 규모가 커지니까 제 개인적인 규모도 어느 정도 늘어나가지고 노후에 먹고 사는 데는 너무 눈치를 안 보여줘도 되고 또 시간 진전이 이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나이 때는 보통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우연히 백남 교수님 수필 교수를 가가지고 참 제 인생에 하는 전환점이라고 할까 그뿐만 아니고 새로운 내가 이 과거에 입고 있던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수필 이제는 잘 아시지만 수필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여정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참 그동안에 뭘 내가 원했고 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갖다 내가 참 모르고 이렇게 전혀 남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 자신이 뭔지 그걸 모르는데 그걸 보니까 참 과연 한 번도 늦었지만은 나 자신이 누구이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곰곰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수필과 만난 인생에서 최대의 보람이고 그래서 요즘도 저도 곰곰이 항상 나의 진짜 나는 어떤 거인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실은 대학도 상경기가 나오고 또 기업체에서 돈과 관계되는 일만 해오다 보니까 사실 글과는 전혀 먼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썼다고 하면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로
그것도 뭐 몰아쓴 그 일기 정도가 제 글쓰기 전부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글쓰기 하고는 거 의미 없다 생각했는데, 숙별반에 들어가서 그 백남 교수 말씀이 제대로 글을 쓰려면 100% 정도는 개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이게 글 쓰는 것이 그렇게 노력해야 들어야 되는 걸 봐봐.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다가 받았다고 할까요. 그것이 제가 숙별과 맞는 두 인연 중에서 제가 제일 큰 그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뭐 흔히 말하기로 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걸 따라 글쓰기 통해서 제가 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이런 삶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지만은 다시 한번 그 의미와 가치를 한번 재조명해보는 그런 앞으로 남은 참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좀 아름다운 그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선배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과 지도편들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막상 제가 여기 서니까 너무 긴장되고요. 나이도 좀 먹은 사람인데도 제가 여기 설 수 있게 해 많은 분들, 특히 제가 시작은 저는 경남 진주입니다. 시작은 사실은 2022년도에 원래 시작은 그때 했었는데 잠시 1년쯤인가 하다가 다른 공부를 하면서 중단을 하고 2015년도에 백남호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2002년도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백남호 교수님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주에서 원래는 수강이 되었었어요. 됐는데 잠시 하고 다음에 다시 강의가 안 펼쳐져 가지고 그때 수강할 때 교수님께서 나 합천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와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 경남 거기서 이제 휴강이라는 소리 듣고 바로 그 질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 이쪽에 합천 가도 되겠느냐고 근데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곧장 합천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 합천 가도 제가 잠시 그쪽에 책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은 또 생각처럼 많이 글이 잘 안 됐어요. 안 되고 늘 그냥 현실에 붙잡혀가지고 이쁜 게 저쁜 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글은 쓰고 싶은데 왜 쓰고 싶으냐 하면은 제 속에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그게 너무 아파요. 제 마음도 아프고 글을 못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는데 비로소 지금 20년 만에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수상이라는 게 제가 참 많이 낯설거든요. 낯선데 사실은 그 에세이스터 쓰인 분들께서 다 전화를 몇 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조중환 선생님이 먼저 전화 주셨는데 왜 그리 따뜻하신지 말씀들이 맨 처음 전화한데도요 한 30분쯤 했을걸요. 아마도 1시간인데요.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엊그제 만나던 친한 친구처럼 주절 말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다른 분 선생님이 정환 선생님도 또 격려 전화를 주시고 억분 선생님도 주시가지고 몇 분이라 그러고 그래서 너무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잠시 들떴습니다. 잠시 들떴는데 며칠은 기분도 좋고 진짜 내가 뭐가
뭘 시작했나 하나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되게 무거웠어요. 무겁고 이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제 삶의 찌꺼기를 가지고 글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절주절 넋두리한 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섰으니까 지금까지는 그건 뭐 글이라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부터 진짜 제 넋두리도 문학이라는 옷을 입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필집 나는 친북 좌파다를 출간하신 이태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하시니 조금 막막하기는 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어떻게 요약해서 말을 할까? 오늘 아침에 고민하다가 몇 자 적었습니다. 상고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첫 출간의 고통과 맞먹는 고통이었다고 회상이 됩니다. 작품 하나하나를 다시 읽고 문장을 가다듬어 나가는 것이 말 그대로 고통이었습니다. 최소 한 4개월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이 출판되고 나니까 뿌듯했습니다. 특히 저희 지인이 연대 이종철 교수님의 짧은 평을 함께 실어서 더욱 기뻤습니다. 그분의 평은 한마디로 일상 속에서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외에 부산대 철학과 교수인 정진우 교수님의 재밌게 읽었다라는 말씀도 아주 고마웠고,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으로는 삶의 영양소를 삼겠다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친북 좌파다라는 책은 사실 깊은 철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부터의 탈출이죠.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기표라는 것은 텅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텅 비어 있는 기표에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은 아주 환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슬라보이 지식이나 락강이나 이런 사람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수많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소크라테스처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바로 수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의 그 에피소드는 2부, 3부를 앞으로 놓고 1부를 뒤로 놓으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2부, 3부를 앞으로 놓으면은 아마 독자들이 어려워서 못 읽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부를 말랑말랑한 걸로 넣고 2부, 3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탈출은 결국 낯설게 하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익숙한 곳으로부터의 탈출은 정상을 경험한다. 정상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런 거예요. 나는 아줌마다. 나는 좋은 아줌마가 될 것 같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런데 그 좋은 엄마가 과연 뭐냐? 라고 의심하는 그 순간에 그게 정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낯선 엄마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게 하나의 고통이 따르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철학이 시작되고 문학도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글들을 계속 쓸 겁니다. 다만 책을 내고 나서 아쉬운 거는 아직도 제가 그 문장의 논리적인 힘은 제가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학적인 형상화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도 뭐 스스로 느끼고 있는 저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학적인 형상화를 좀 더 시키면은
더 훌륭한 글이 나오지 않겠나. 매년 한 권씩 책을 낼 거라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책은 다 일러 보셨을 테고 제가 마이크만 자꾸 잡으면 떨리는 게 옛날에 어른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신은 서파이라고 그랬거든요. 신 몸은 뭐 건전하니까 어디가 빠질 게 없는데 두 번째는 말을 제가 못해요. 말하는데 전혀 자신이 없어서 회사서도 그 다음 세 번째서 글로 넘어간다든지 판단적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되겠는데 두 번째 딱 걸리니까 아이고 남이 그냥 보통 자리 올라가는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다 올라갔다 하고 그냥 그 자리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을 하는 게 아주 부담스럽고 또 옆에 또 식구가 있으니까 거짓말도 못하고 이게 만나가네. 하여튼 물어보십시오. 속살 보는 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예. 속살 보는 거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사나 나무 속살 들어서 보는 거 지겹다는데 우리 스펄기가들은 다른 사람 속살 들어보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살 깐다고 두 책을 다 들어 보냈는데 뭐 또 물어볼 게 있는지 이건 물어못 주신다니까 그냥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내 철학은 없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김재원 선생님 작품 두 번을 다 평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요라고 했는데 우리 김재원 선생님이 특별히 저한테 또 써라고 해서 덕분에 제가 이제 김재원 작가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제가 최고 전문가. 그런데 저는 김재원 전문가라는 게 퍽 자랑스러워요. 제가 우리 회원들에게 좀 미안한 게 수필계 일반적인 글쓰기하고 에세이스트 글쓰기가 좀 달라요. 본래 달라서 제가 수필계에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수필계 글쓰기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수필계에 들어왔고 그 다름을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이제 그것을 흔히 사람들이 뭐라 했던 거니 에세이스트식 글쓰기라고. 그리고 그렇게 글 쓰면 안 하니까 절대 그렇게 따라 쓰지 말으라고 했던 에세이스트류 글쓰기. 그래서 다른 데서 글 쓰는 것을 말아가는 거니 글을 아주 이쁘게 쓰고 아주 문학적으로 글을 쓰고 글을 예쁘게 쓰고라고 하는데 저는 사람들 오면 문학도 모르신 분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글을 써요? 글을 어떻게 예쁘게 써요? 그러지 말고 글을 정확하게 쓰세요. 근데 저는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에세이스트류 글쓰기는 바로 정확하게 글을 씁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애매하게 쓰는 게 아니고 글을 구체적으로 써라. 근데 제가 말하는 요 법칙이 글쓰기의 가장 기본 법칙이에요. 근데 묘하게 이 수필계의 글쓰기가 사실은 깊은 벽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저는 우리 김재원 선생님이 밖에 나가셔서 아이고 선생님 그래 크게 감동받았어요 뭐 이런 식의 말을 좀 들을 수 있는지 또는 그것 때문에 잘 쓴다는 말을 김종환만 알고 다른 데는 안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제가 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책을 진짜 2번째 냈는데 내가 뭐 여기 우리 문우들한테 뭐 당연히 가는 거고 책을 내라 그래서 냈는데 막 하더라고요. 뭐 누구한테 줘야 될지. 그래서 나는 계속 우리 내가 교회 장로니까 교회 가서 막 뿌렸어요. 막 끝나고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책이 남아서 주변에 이제 내가 내 주변에 동네에 누구 줄 사람이 없나 그래. 가만 동네에 다니는 데가 교회 빼놓고는 병원, 약국, 뭐 이렇게 치과, 안과 뭐 이런 데만 주로 다니지 동네에 뭐 활동하니까. 그래서 가서 병원에 의사 뭐 내 진찰하는 내부 의사는 나하고 거의 동갑인데 우리 애들 요만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그 의사한테 갖다 주고 치과 의사한테 갖다 주고 한의사한테 침 맞으러 가서 한의사한테 갖다 주고 병원에 가니까 또 약국에 가니까 약사한테 갖다 줘야 돼. 그 중에 가장 내한테 가슴을 찔리게 한 말이 약사한테 갖다 줬는데 그 약사가 집에 책을 가져가서 자기 남편을 줬대요. 그 남편을 줬는데 자기 남편이 공과대학 출신인데 공대 출신인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책이라고는 한번 읽어보는 걸 저기 한 번도 읽는 걸 자기 맹세코 하는데 결혼하고 나보다 나이가 뭐 약속 한 60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 남편도 꽤 나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책이라고는 읽어본 적이 없는데 내 책을 잡들이만 밤을 새도록 밤새 책 한 권을 다 읽었다고. 그리고 이 집이 나오거든 꼭 달라고 그 얘기까지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이라는 게 100% 다 받는 사람에 다 만들고 싶어서 저런 사람 한 사람 있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것이구나. 우리 같은 무슨 뭐 상업적인 작가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 소설을 쓰는 게 이런 재미로 쓰는 것이구나 하고 그래서 일집을 돌리고 나서 코로나도 오고 뭐 산에 안 가면 컴퓨터 들고 책 쓰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2번째 책을 쓰게 됐습니다. 2번째 책을 쓰고 나니까 내 첫 번째하고 반응은 달라요. 또 첫 번째 우리 회사 친구들 한 200~300명 정도 줬는데 보면 떠져버려요. 나도 그랬지. 그러다가 몇 명인테서 퍼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2번째 책이니까 소급해가지고 요새 어디 거꾸로 뭐 유행 가도 무슨 역주행 하는 게 있잖아요. 역주행. 그 역주행 같은 1번 꺼내가지고 2번 다 읽었다는 사람 그지. 그 나오니까 그냥 이 맛에 쓰는 것이구나. 그리고 자기를 받아서 그 대답 이것으로 뭐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연주로 그런 사건이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됐습니까? 자, 우리가 글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그 수필가들은 좋은 문장, 다시 말해 예쁜 문장들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김재원 선생이 만들어낸 미장센 가장 아름다웠던 구절, 아름다웠던 광경,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수필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이기도 할 겁니다. 그게 그 아버지의 눈물에 보면 이제 1권에 보면 선생님의 사촌 형이 수암압이에요. 수암압인데 그 사람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바닷가에서 사는데 오두막에서 사는데 그 사람이 뭔가 배를 만들어요.
혼자서 이렇게 배를 만들어 보고 방학 때 이제 사촌 동생이 가니까 그 배를 타고 바다로 같이 나가. 그래갖고 고기를 잡는다고 하고 좀 하는 그 광경이 어쩌면 한국 수필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 중에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나요? 아니 몇 번째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swamabi 형이 배를 만들고 거기에 동생이 타고 가면서 그 뒷 바다의 배경과 그 다음번에 그 맑은 바닷물과 하늘과 그렇게 그려놨는데 독자들이 보면은 그 아름다운 광경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문학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쁘게 문장 좋게 쭉쭉 다듬어 놓은 게 아니고 문제는 뭔가니 그런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2번에 나온 글 중에서 가장 감동했던 대목도 하나가 제가 그거 써놓은 것인데 우선은 가장 크게 감동했던 게 그 1권은 맨 처음에 보면 아버지의 눈물에 뭔가 거기 선생님이 사는 그쪽이 무슨 강이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쪽에서 홍수를 만나가지고 선생님 집이 전부 다 이게 물에 떠날려가.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담을 넘어서 아이들 이렇게 구출을 해. 아이들이. 그 장면이 나오고 이번 2권에서는 선생님 집이 아마 한강변 어딘가 본데. 근데 서울 한강변이 막 지금 홍수가 져서 전부 다 막 범람리하고 난리라고 하니까 선생님의 근무지는 저쪽 경상도 어딘데. 근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하고 그 밤새 서울로 올라와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밤새 올라오고 그래서 함께했다라는 요 장면이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내가 김정은의 수필이 정말로 잘 쓴 수필이고 뭐 어쩌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문장을 이쁘게 써서가 아니라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 그게 진짜 글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글쓰기를 하면 평생 글을 안 읽어본 사람도 문학작품이라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도 그런 글쓰기가 되면은 밤새워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란 그렇게 쓰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수필계가 그 이쁜 문장 찾아서 이렇게 지금 찾아다니는 그거 가장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그림 그릴 때 그림 예쁘게만 그려놓은 그림이 하등 값어치 없는 것. 그리고 세상에 이쁜 것들은 백화점에 있어. 요즘에 여자들 입고 있는 옷에 들어가 있는 그 문양들이 얼마나 예쁜 문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쁜 것은 백화점에 있고 문제시 되는 것들. 우리가 문제 작가라고 하고 우리가 하면은 사람들이 왜 문제 작가냐고 물어보듯이 문제시 되는 것들은 미술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수필이 아직도 이쁜 차원을 건너가지 못한 것은 아직 수필의 문장이 세계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만 그러니까 이 시간이 늘어나는 건 전적인 작가 책임이 아니고 질문 대담자 책임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좀 억울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글을 읽어보면 선생님이 내면이 참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내면의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선생님 어디서 만나는 거니? 서울 시민 거기가 시민학교 시민대학. 시민대학에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민대학 사람들이 김재훈 선생님 옆에 가지를 못했대. 하도 무섭게 생기고 싼달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내면적으로 대단히 부드럽고 예민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합리주의자예요. 합리주의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정도 대단히 민주적으로 운영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 그래서 제가 감동했던 것은 이분은 사모님에 대해서 말 경탄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에 경탄하는 사람, 자기 부인을 경계하는 사람. 저는 가장 선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단히 가부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쩌면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우리 사모님 오셨으니까 그냥 부부의 일은 부부만이 아는 거예요. 네, 제3자는 몰라요. 네, 부부만 아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모님 약간 그 말씀 나왔을 때 웃으시는 모습 저 봤습니다. 저는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 편해야죠. 오늘 마이크를 잡을 때 제발 아버지 얘기 안 꺼냈으면 그걸 기도하고 왔는데 또 아버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bil집을 내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마음이 뿌듯하다 그럴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만드신 분이 내가 아니야. 보니까 나는 사실을 쓴 거고 그걸 평가하는 김종환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김재호이가 까칠하다 그러는 건 여기 다 알아. 저기 뭐 내가 서울시외에 뭐 많이 나가고 저쪽 그 마장동 거기서부터 나갔을 때부터 나는 내 길만 가는 사람이에요. 옆에는 안 봐. 그러니까 옆에 누가 뭐 내가 공부하고 그냥 지 공부 지가 하고 내가 가요. 그러다가 한 몇 년쯤 지나면은 이제 내가 입을 터. 그때부터는 입을 트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는 길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걸 보고 가정에 있어도 뭐 자상하다 무슨 그거는 잘못 평가하신 거고 내가 한마디 하면은 오늘도 다 오는 거 보세요. 우리 딸 둘 다 3일까지 나왔어. 그냥 마셔서 앞으로 다 나오시라고. 아니 나 갔어요 시간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아프로디테가 한 얘기가 맞아요. 그냥 부부는 살아봐야 아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사회 나왔을 때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나도 뭐 정당도 해보고 다 그랬는데 나하고 같이 근무한 사람은 그냥 줄줄 지금도 그 밥 사준다고 나오는 사람 수두룩해. 내가 집에서만 그렇지 나가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람에게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다 100% 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그렇게 잘 봐주시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버지로서의 평가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내가 그럴 것이다. 그렇게 보신 것이지 나는 내 할 일 했고 아버지는 아버지 할 일을 했는데 일찍이 돌아가시고 고생하시고 그런 건 마음이 있지만은 그걸 평가해 주신 건 제3자가 평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고 아들다운 맏아들다운 맏아들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요새 할 일 없어서 산에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저께 저 혼자서
눈이 오는 날에 망원사까지 얘 무슨 동선 정상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한번 작년 11월 달인가 내려오다가 한번 넘어져가지고 거기라서 그 망원사까지 올라가면서 쭉 생각했는데 이런 시가 한 시가 있더라고요. 이게 김구 선생이 100번째 이걸 적어놨다고 그러는데 100번째 난 보지 못했고 이런 한 시가 있었어요. 답설 야중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 호난행 불수 모름지기 어지럽게 걷지 마라. 어지러이 걷지 말시오. 금일 아행적 내가 오늘 걸어간 길이 내가 오늘 걸어간 발자취가 수작 후인정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 것이다. 이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보니까 야,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에세이스 때 와가지고 배운 게 그거요. 옛날엔 내가 잘난 맛에 산다 그랬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그제 잘난 사람은 수없이 많은 것이고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는데 다른 글 잘 쓴 거 왜 부럽지 않겠어요? 잘 쓰는 글 부럽지. 근데 그거 못 쓰는 건 어떻게 돼?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내 길 가는 건데 혹시 내 길을 가더라도 후일 애를 보고 걸어올 사람이 있으면 내 행동 거지가 아무리나 해서 되지 않지 않겠냐. 그걸 그냥 그걸 마음으로 살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번에 화제 작가 특집을 이종현 선생님하고 김재원 선생님이 두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김재원 선생님 평을 쓴 덕분에 오늘 여기서 대담을 했고요. 그 다음 거는 이종현 선생님에 대한 특집에 그래서 제가 평소 우리 이종현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오늘 대담을 마무리 짓게요. 저는 전에도 제가 이종희 쌤한테 공부할 때 곧잘 이야기했는데 저는 우리 이정현 선생님이 어쩌면 가장 전형적인 에세이스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 친구들이 말하는 에세이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글쓰기가 이정현 선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친구들이 쓰는 에세이는 다분히 지식인이 쓰는 대단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래서 준철학적인 글쓰기를 해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정현 선생님의 박식함과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박식함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글쓰기는 가장 전형적인 에세이스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종희 선생님에게 같은 문으로서 가졌던 존경심은 대단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종희 선생님이 그런 면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이 글쓰기에서 크게 대성을 해주시는 게 또한 선생님의 임무입니다.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전 피고. 예. 이조경 선생님도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나 해도 되는데. 선생님 한 말씀. 안 해도 되는데. 아이고 민망해라. 저기 이태원 선생님은 해마다 책을 내시겠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너무나 행복한데요. 참 보고 싶어서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반갑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에세이스트에 참 정이 많이 들었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과도 제가 좋아하는 말 칼 세이건이라는 우주 천체학자가 이 대우주의 천체 중에 먼지톨 같은 지구 위에서 기묘한 기적 같은 인연으로 우리 만났는데 뭐를 해야 우리가 멸망 안 하느냐?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응원하고 그 일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되세요. 축원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장 스타일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것으로 오늘 신년사례와 합평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부 순서는 어민기획 전 작가회의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